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신기욱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금 우리나라 핵융합 분야의 연구 개발을 전담하는 출연이고요. 저희가 이제 핵융합로에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국내 기업하고 같이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실증로를 위한 과제들을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이제 연구 현장에서도 기업분들하고 많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력이라든지 참여 의지가 굉장히 확고한데, 다만 이 핵융합 이 에너지 개발 자체가 장기 고위험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분들이 좀 홀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공공 역량만으로도 펼쳐나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은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20곳이 넘고요. 그래서 민간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 다만 저희 쪽은 한국의 이제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민간 투자는 한 수십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투자 환경 자체가 이런 격차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위험을 좀 분담시켜 주시고, 또 이제 규제나 인허가 부분들도 선제적으로 체계를 좀 준비해 주시는 나라들이 좀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정부에서 이 마중물로서 특수목적 법인과 같은 민관 협력 모델을 좀 과감하게 설계를 좀 해주시고, 좀 선제적으로 위험 분담에 대해서 좀 확신을 주시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설계라든지 저희 핵융합 쪽 인허가 체계가 기존 원자력 체계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어서 아직 구축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좀 건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배 장관님 소관 업무일 것 같긴 한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위험성도 높고, 예를 들면 개발이 될 경우에 예를 들면 사업성도 높은데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 개발 지원을 하지만 아예 일군 투자를 하자, 후순위로.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지금 우리 기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시드 프로젝트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런 특수목적 법인 SPC를 같이 설립해서 그 리스크와 이제 책임을 같이 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핵융합 개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SMR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예를 들어서 SMR 같은 경우 잠시만 말씀드리면은 그 SMR 선박 잠깐 보셨는데 선박 쪽에 SMR 니즈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빠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수요 니즈별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실제 개발을 하고자 하지만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그 원자력 연구원과 이제 연구원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해서는 좀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그 속도를 내고, 아까 이정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어떤 인력도 더 육성하고 키워내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실 전 세계에서 R&D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 올해만 해도 35조 원. 근데 계속 이건 많이 늘어날 건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공공 영역에서 투자, 그 연구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하는 거를 그냥 지원해 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중간 형태로, 예를 들면 민간에서도 이 연구 개발 역량도 상당 정도 있고 또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위험성도 많으니까 예를 들면 공공 영역에서 지원도 하지만 그 외에 새로운 유형으로 투자를 하자. 투자를 해서 성공하면 지분을 확보하고, 근데 실패하면 선순위로 우선 위험을 부담해주고, 이런 걸 하나 만들기로 했는데, 그 지금 제안하신 SPC의 형태가 결국은 소위 제3섹터 방식으로 정부가 일부 책임지고 위험은 우선 부담하고, 뭐 예를 들면 배당이나 아니면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는 후순위로 지분을 취득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같이 저희가 기획도 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꼭 이 분야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위험성이 높은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민간이 안 한다면 우리 그 정부 공공 영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민간이 해주면 사실 일부 투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꼭 이 분야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도 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많이.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아까 넘어가 버렸는데, 지금 SMR의 경우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핵심 개념이 뭐예요? 소형화뿐만이 아니라 어디 고정된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서 가서 모듈러 방식으로 만들어서 갖다 조립할 수 있다. 옮길 수 있다.
소형화돼서 위험이 많이 적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에 폐기물 문제나 폭발의 위험이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뭐 그런 걸 새롭게 만들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원자력 잠수함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일종의 소형 원전인데 아주 오래전부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지금 새로 개발한다는 SMR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뭐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이정익 교수님이 한번 좀 말씀을 네. 간단하게 해주시죠. 간략하게 우리 네. 국민들도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기술은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요. 추진용 원자로에서 원하는 사실은 그 추진 시스템에서 얼마나 빨리 우리가 출력을 바꿔야 되는지가 다릅니다. 발전용에서는 사실은 훨씬 더 느리게 우리가 부하 수정을 해도 되게 설계를 하고 경제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데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거는 미션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급격한 순간적으로 그 출력을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설계를 할 때 설계 부분에서 되게 많은 부분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핵 폭발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핵 폭발은 아니고요. 이러면 안 아, 되고 네, 핵 분열이 핵 분열. 너무 과격한 표현이네. 원자로는 폭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원리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핵 핵 분열을 분열에서 사용한다는 나오는 거는 에너지를 사용한다. 기초 현상은 똑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쨌든 매우 소형화되어 있는 원자로인 건 맞잖아요. 소형화이고 또 안전합니다. 원자력. 네, 실제로 그 원자로 개발할 때 그 비상계획 안전구역 이제 EPG를 20에서 30km 설정한다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그 SMR은 한 260m 정도만 설정을 합니다. 어쨌든 안전성도 많이 개선된 유형이다. 어쨌든 여기 핵 발전 그러니까 핵 발전에 관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어쨌든 양론들이 많고 평가가 아주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해를 높이는 과정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